4월 23일 어제는 총 1,037명이 감염이 돼서 11,178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1,178케이스는 기숙사에 사는 해외 노동자들이 총 32만 3천 명이라고 해요. 그들 중에 2.51%가 감염된 거고, 기숙사에 살고 있지 않은 해외 노동자들이 66만 4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는 0.061%가 감염이 되었고, 그리고 일반 커뮤니티에서는 0.023%가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노동자 기숙사를 공격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 공격적 검사라는 게 전수검사가 아니라 타겟티드 테스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매일매일 꼭 일을 나가야만 하는 에센셜 워크 그룹에 속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거의 해주는 것 같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일을 하면서 지역 커뮤니티에 감염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랜덤으로 검사를 해서 그 커뮤니티 내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검사를 하고 있대요. 이런 식으로 랜덤 검사를 해봤더니 많이 퍼져 있는 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지금 테스트 키트를 생산하는 업체 외에 다른 업체들한테도 빨리 개발을 하라고 지금 요구한 상태고, 추가적으로 해외 수입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검사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확진자 수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 같아요. 한국은 구정 첫날 바로 서울역에다가 회의실을 차려서 이 개발업체들을 모아놓고 빨리 개발하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 꽤 안정기였는데도 그 사이에 이미 많은 업체가 개발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많이 만들어놔서 이미 테스트키트가 다량으로 확보된 상태에 31번 환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감염 폭발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검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감염이 더 퍼지는 것을 차단했기 때문에 지금 성공적으로 방역이 된 것 같거든요. 이렇게 혹시 모를 감염 확산을 대비한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중국 상황을 보면서 저거는 중국이라서 저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좀 안일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탄종파가 터미널에도 지금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고 있어요. 지금 탄종파가 설치하고 있는 게 다 설치가 되면 거기에 한 15,000여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탄종파에 설치하고 있는 이 시설이 네 번째 시설이 되는 건데요. 그전에는 전부 실내 시설이었어요. 리조트 시설 한 군데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싱가포르 엑스포 그리고 창의 전시관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어제 인디안 국적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가 병원 계단에서 숨져 있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아직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 사람이 사망을 했는지, 그 사람에게 다른 의학적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의 사망 원인이 정확히 뭔지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망자 숫자에는 이 사람이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또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양원에서 확산되면 어쩌나잖아요. 어제 요양원 두 군데에서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한 군데서는 요양보호사분이 감염이 됐고, 한 군데서는 요양원에 계시던 어르신께서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모두 밀접 접촉자를 추적해서 일단 격리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특히나 요양원은 위험하니까 전부 다 전수검사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생긴 두 군데 요양원 말고 저는 그전에는 두 군데만 생겼던 줄 알았는데 그전에 세 군데가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총 어제까지 5군데의 요양원에서 20명의 감염자가 생겼습니다. 이 20명은 어르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포함이에요. 싱가포르 요양원의 병상 대수가 16,059개래요. 이거는 2019년 통계고요. 대신 요양원 말고 데이케어 센터라고 해서 거기 입주하면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집에 있으면서 매일매일 가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리고 건강검진도 받고 이런 데이케어 센터는 7,600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요양원 병상수가 작아서 놀랐거든요. 모든 요양원이 꽉 찬다고 해도 거의 16,000분만 계시는 거잖아요. 이건 아마 헬퍼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다니다 보면 헬퍼분들이 휠체어를 밀고 다니거나 아니면 짐 같은 걸 들고 어르신들을 부축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양원보다는 집에서 헬퍼분 도움을 받으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양원 병상수가 작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 노동자들 감염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싱가포르에는 고용주 가정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가사일을 돌봐주는 헬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이 일주일에 하루 쉬시는데 주로 동료들을 만나요. 헬퍼 동료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남자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같이 그룹으로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고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왓츠앱이라고 한국 카톡 같은 건데 여기에
헬퍼가 감염된 근로자를 만나고 고용주에게 바이러스로 옮기면 상황이 매우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퍼진 거예요. 그러자 정부에서는 지금 헬퍼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그 헬퍼들 중에 감염된 케이스가 굉장히 낮다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17명의 헬퍼가 감염이 됐는데 이거는 전부 외부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 고용주한테 감염이 옮은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다른 기사에서는 이 잠재적 클러스터를 총 5군데를 꼽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사 도우미들입니다. 럭키 플라자 같은 특정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국내 헬퍼들은 이 감염병에 취약할 수 있다고 한 교수가 얘기를 했대요.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4월 11일 이후부터는 헬퍼들이 휴식날 모여서는 안 된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다행히 아직 헬퍼들 사이에 전염병이 퍼진 징후는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 관련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3월 26일부터 합법적인 사창가는 모두 사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어딘가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수 있지만 확산할 위험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군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을 하는 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와 유사해서 호흡기 질환으로 전파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가 감옥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폐쇄된 집단이기 때문에 한번 질병이 퍼지면 걷잡을 수 없을까봐 그걸 염려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선상 집단입니다. 배에서 일하시는 분들요. 싱가포르가 해상국가이기 때문에 선박은 싱가포르의 상업 및 방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선상 생활이 전염병 발생에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자 숙소에서 무섭게 확진하고 있는데 이 5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확진자가 생기고, 그런데 이거를 빨리빨리 검사해서 전파가 더 되는 거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외국인 수속처럼 감염자가 폭발하는 클러스터가 또 한 군데가 추가된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싱가포르는 진짜 빨리 진단키트를 대량 확보해서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5군데 중에 개인적으로 좀 염려되는 데가 가사도우미 쪽이에요. 왜냐하면 군대나 감옥이나 선상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발생하면 일단 검사만 빨리빨리 하면 거기 내부에서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사도우미들은 싱가포르 가정 곳곳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라고 하면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4월 22일까지 싱가포르에서는 걸린 아이들이 총 50명이래요. KKH라고 여성과 어린이 전용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 지금 입원을 해 있는데 이 50명 중에 약 50% 정도가 아직까지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3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지금 벌써 한 달째 입원을 하고 있대요. 1살 이하 아이가 8명이나 됐고 1살부터 6살까지가 13명, 그리고 7살부터 12살까지가 22명이고 13살부터 16살까지가 7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입원했을 때 부모가 같이 병실에 들어가서 아이를 간호해 줄 수 있다는 뉴스를 봐서 안심됐었는데 싱가포르는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1명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단지 보호자가 혹시 중간에 너무 힘들다고 해서 다른 보호자로 바꿀 수가 없고 계속 한 보호자가 아이와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여분의 옷이랑 치약, 칫솔, 샴푸 같은 거 가지고 오고요. 본인이 먹을 음식과 스낵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아마 음식 제공이 무료로 안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이 치료비는 전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같이 들어가는 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음식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먹을 경우에는 따로 음식비를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와 같이 있는 보호자 외에 다른 가족들이 그 환자나 보호자를 위해서 전달하고 싶은 게 있을 때는 로비에 방문자 등록소에 근무하는 스태프에게 전달할 수가 있대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오후 1시, 3시, 7시에 물건들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달째 입원하고 있는 3살짜리 아이를 포함해서 나머지 아이들도 얼른 회복돼서 엄마 아빠한테 돌아가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들이 지금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